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라이트하우스의 마인드 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벌써 시간이 화살처럼 흘러가서요. 오늘 우리가 보내드리는 마인드 강연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번 주 내내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면 시험지에 빨갛게 체크된 오답들이 그렇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참 옳은 모습으로 서길 좋아하고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해서 그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살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때가 많고 서로 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자 시작했던 대화가 나중에는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만 입힌 채 끝나기도 하는 그러한 경우를 자주 보고는 합니다. 부부싸움에는 승자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서로 상처만 입고 참 끝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처럼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 보였던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였던 그 옳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끝날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마인드 강연을 들려주실 김경호 강사님은 정말 이 옳음을 버릴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예, 삶에서 그대로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묻어나는 그 마인드 강연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텐데요. 오늘 김경호 강사님을 모시고 옳음을 버릴 때 얻게 되는 행복 이란 주제로 같이 마인드 강연을 듣겠습니다. 자, 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김경옥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옳음을 버릴 때 얻게 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 합니다. 옳음이란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사람은 반드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살다 보면 다툼도 일어나고 분쟁도 생기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분쟁의 원인이 옳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의 눈을 속이는 착시 현상 그림입니다. 가운데 주황색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어느 동그라미가 더 커 보이시나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른쪽이요. 네, 그냥 보기에는 오른쪽 동그라미가 더 커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합쳐보면 같은 사이즈의 동그라미입니다. 따로 있을 때는 분명히 사이즈가 다른데 실제로 되어보면 사이즈가 같은 동그라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게 맞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하면서 사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 같지 않은 이 마음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큰 고통을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생각을 다른 말로 옳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옳음입니다. 옳음의 사전적 의미는
사리에 맞고 바르다입니다. 큰일 났다. 죄송합니다. 오름의 사전적 의미는 사리에 맞고 바르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 맞고 바른 것을 좋아합니다. 맞지 않고 틀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내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름의 양면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양면성을 가진 과일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두리안이라는 과일입니다. 두리안은 지옥의 향기, 천국의 맛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냄새는 아주 고약하고 지독한데 한번 그 맛을 보면 두리안에 매료될 수밖에 없고 또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해요. 이처럼 오름에도 양면성이 있는데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일일지라도 뒷면에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름은 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어도 뒷면에 틀린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옳다는 걸 계속 주장할 수가 없게 되죠. 오름을 가진 사람과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어도 아니야,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하는 마음으로 오름을 버리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180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오름에 대한 예로 도누츠의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공항에서 어떤 남자가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탑승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에 도너츠를 사서 옆에 놓고 신문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도넛 봉투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도넛을 먹었다고 생각하면서 생긴 해프닝인데요. 한번 같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At the airport, and they've got this deal for 5 donuts for $5, which is an awesome deal because it's pretty much the same price as buying 3 donuts anyway, so it doesn't matter. And I set my stuff down, and I pick up the paper, and I start reading the paper, and this guy sits down across from me. And so I, look over the paper, and he kind of gives me a bit of a smile, and I give him a bit of a nod, and I go back to reading the business section. A little while later, I hear this rustling on the table, and I look over, and the guy has got his hand in the bag of donuts. Okay, that's a bit weird, but it doesn't really matter. The guy looks like he's homeless. He probably needs it more than I do. And I've still got 4 donuts anyways, and I'm not going to eat all 4 donuts, so what do I care? So I reach in the bag, and I grab a donut, and I start eating it. And I go back to reading the paper. So I'm just getting into social pages, and I hear this rustling on the table again. And I look over, and the guy's got his hand in the bag of donuts again. He takes a bite, and I'm like, what the crap? And now I'm getting a bit angry, but the precedent has been set, and so I don't feel like I can say anything. But I reach into the bag a bit more aggressively, I take a bite, and I just shake my head like, whatever. So a few minutes have gone by, and there's this call on the loudspeaker for the next departure, and the guy gets up and he starts gathering up all his stuff, and he gets to the end of the table and he stops, and I see him out of the corner of my eye, and he reaches into the bag and he pulls out the last donut, and I'm like, seriously? And he looks at me, he breaks it in 2, and he hands it to me. I reach out and I take this half, and I'm in total disbelief, and he kind of nods at me and he walks off. So while I'm sitting here pondering the absurdity of what's just happened, I hear the call for my flight.
And so I get up and I grab my bag and I grab my jacket, and under my jacket is my bag of donuts. Not only was I eating that guy's donuts the whole time, and he didn't say anything, he took out his last donut and he broke it in half and gave it to me. 여러분 영상 잘 보셨지요? 네, 자기가 옳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실제 도넛 주인인 남자를 향해 불쾌한 마음을 갖고 또 마지막 도넛을 반으로 나눠주는데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 번쯤 저 사람이 내 도넛을 왜 먹지? 혹시 내 도넛이 아닌가? 하고 확인 한번 해봤으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안 했을 텐데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이미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름은 우리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오름은 사고력을 방해합니다. 사고력은 1차적인 생각과 2차적인 생각으로 나눠지는데요. 1차적인 생각은 순간 마음에 떠오르는 즉흥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내 도넛을 왜 먹는 거야 하는 거예요. 반면 2차적인 생각은 복합적인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도넛이 내 것이 아닌가 하고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고력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름은 마음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 치우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신의 오름을 버리지 못해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에게도 큰 충격이 되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택시비 10,000원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술을 한잔한 남자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택시비 10,000원과 집 주소를 주고는 뒷좌석에 앉자마자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차가 달려서 집 앞에 도착을 해서 택시 기사가 얘기했어요. 손님 다 왔습니다. 내리십시오 했어요. 이 취객이 내리려고 하는데 손님 택시비 주셔야죠 하는 거예요. 취객이 무슨 소리냐, 내가 택시비 내지 않았느냐, 내가 택시 탈 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택시기사는 아니라고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택시기사는 취객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안 받았다고 딱 잡아떼면 또 낼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취객은 지금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택시를 타면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택시를 타면 택시비 10,000원을 먼저 주는 습관으로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10,000원을 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택시기사는 택시비를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옥신각신 다투게 되었어요. 다투는 과정에서 손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좋다, 경찰서에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서 가자고 하니까 택시기사는 그러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택시기사는 이렇게 술 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가면 경찰은 취객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택시기사의 말을 듣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택시비 10,000원을 안 받았다고 속이고 딱 잡아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택시기사는 택시비를 안 받았다고 하고 취객은 택시비 10,000원을 냈다고 하면 경찰은 누구 말을 더 믿을까요? 당연히 택시기사 말을 믿겠죠. 그래서 택시비 10,000원 낸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이 경찰 나쁜 놈들아 다 한통속이네 하면서 난동을 부리니까 업무방해죄로 유치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유치장에서 풀려나게 됐는데 이 사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신라를 한 통 샀어요. 그리고 신라를 가지고 경찰서 앞에 다시 갔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경찰서장 나와라, 나와서 사과해라 하고 막 소리를 쳤어요. 경찰관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라를 뒤집었었어요. 그리고 또 소리를 쳤죠. 경찰서장 나와서 사과해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분신자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생각할 때 설마 택시비 10,000원 때문에 분신자살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붙인 거예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거죠. 그제서야 경찰관들이 달려오고 불을 끄고 또 이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이 사건이 기사화되고 방송이 되면서 경찰서장과 또 담당 경찰관이 잘리게 되었어요. 또 이 사람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 있게 되고 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 있는데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죽어가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내가 오라. 난 택시비 10,000원 냈단 말이야. 오로지 그 생각 하나에 갇혀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 당신 옳았다. 진짜 택시기사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 경찰들 그 사람들 일들을 잘못 처리했다고 위로를 해주니까 이 사람 마음 안에 울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분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인이 그랬어요. 그래, 당신 택시비 10,000원 낸 거 사실이다. 옳은지는 몰라도 당신은 당신 아내에게 또 당신 아이에게 큰 죄를 지었다. 당신 이대로 이렇게 죽으면 당신 아내는 가부가 되고 또 당신 아이는 아버지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당신 택시비 낸 게 가족보다 더 중요하냐.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때 그 사람 마음에 이 이야기가 들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름이 버려지면서 마지막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내에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택시비 10,000원 냈다는 그 강한 오름 하나가 분신 자살까지 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정말 자신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분명하게 보여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름은 교류를 차단시키는 일을 한다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는데요. 내가 오라 하는 마음에 갇히게 되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 소통의 단절을 하게 되는데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하이스쿨 때 어느 날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생일 파티가 있어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 갔다 와라 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는 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지인이 하는 얘기가 지금 영화관 앞에서 제 아이를 봤다는 거예요. 네, 영화관 앞에 여자친구들과 남자친구들이 함께 같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들이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자친구들도 만나냐? 했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나갈 수 있지?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영화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있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가 거짓말을 하고 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니까 아들은 엄마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거짓말한 건 사실이었지만 또 아들이 잘못했다 시인했지만 제가 아들이랑 이름을 행동했을 때 아들에게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아들과 저는 진짜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버려져야 할 이 오름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오름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옳다 하는 생각이 또 올라올 때 아니야,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하는 다른 뒷면을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한 번, 두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오름을 버리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즉흥적인 1차적인 사고에 머무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보는 거예요. 제가 깊이 사고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반응한 결과로 아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거짓말한 것에 대해 화가 나지만 내 옳은 기준을 버리고 아들이 왜 내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들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자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봤다면 오히려 아들과 더 마음을 나누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깊이 사고할 수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행복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끝으로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두 여자가 한 집에 살면서 비슷한 때에 태어난 젖먹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한 여자가 잠결에 아이를 눌러서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이 여자는 죽은 자기 아이야 한 집에 사는 다른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여자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시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고 다른 아이인 거예요. 결국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두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서로 자기 아이를 찾겠다고 솔로몬 앞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소리를 듣고 있던 솔로몬은 신하에게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나눠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가짜 엄마는 네,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하면서 끔찍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진짜 엄마는 도저히 자기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왕이시여, 안 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시고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진짜 엄마를 찾게 되는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으로 유명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름을 버린 진짜 엄마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 거짓말쟁이가 되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도리어 옳음을 버렸을 때 이 엄마는 아이를 다시 찾게 되는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옳음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옳음이 버려지게 되니까 제가 참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다 얻으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